현대백조의 대변신 1196세대로 더 크게 SK뷰로 더 높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달서 SK뷰 청약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분양단지 입지, 분양가, 비교 입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예상 청약 경쟁률 분석을 제공합니다. 알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서 SK뷰는 대우광역시 달서구 와령로 15길 86 본리동 현대백조타운의 526세대의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총 공급 세대는 1196세대인데 그 중에 526세대 일반 분양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청약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7, 8일, 9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5일입니다. 59A부터 74A까지 공급이 되고요.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SK 에코플랜트에서 짓습니다. 일반 분양은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현대백조타운, 아니 이제 달서 SK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그 자리입니다. 용산 내거리, 죽전 내거리, 주상복합타운에서 살짝 내려오면 그곳에 바로 달서 SK뷰가 있습니다. 장기동 목거리촌, 몰리 내거리가 인접했습니다. 1196세대로 대단지이고 브랜드 가치도 있으니까 주복 라인보다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있을 단지가 되겠죠. 느낌상 주복 라인이 싫어서 죽전 에일리넷들로 가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달서 SK뷰도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중내에서는 그래도 주복 살아야지 라는 입장과 그래도 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좋아 라는 입장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가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용산 내거리에서 840m, 죽전 내거리에서는 1.2km, 볼리 내거리까지는 885m입니다. 2호선은 살짝 멀고요.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용산역이 도보 12분 정도 거리인데 이 정도 거리면은 좀 멀다 생각이 들죠. 한편 좋은 점은 덕인초등학교 배정이라는 점인데 이렇게 가면 도보 500m 6분 7분 하면 도착합니다. 상당히 가깝죠. 행정구역이 본리동이니까 용산로, 구마로 영양권이라고 보는 쪽이 맞겠습니다. 남대구 RC가 인접해서 차로 이동하기에는 교통이 상당히 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달서 SK뷰 청약 자격 한번 살펴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우선합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로 해당 지역 우선 선발되고요.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7년간 있고요. 예비 입주자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이지만 전매 금지는 3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TV와 DTI 대출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달서 SK뷰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중도금은 무이자로 공급이 됩니다. 전용 59A의 경우에는 4억 3,76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100만원이고요. 전용 74의 경우에는 5억 2,06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250만원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고요. 이 중에 50%가 무이자로 대출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10%, 그리고 잔금 90%로 이루어지고요. 이 정도면은 발코니 확장비도 그렇게 악랄하지는 않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갔으니까 생각보다 수요자들을 좀 배려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분양가가 과연 적당한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비교 입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은 당첨되었을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구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금 10% 4,376만원, 중도금 잔액 10% 4,376만원, 발코니 계약금 10% 110만원 해서 8,862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74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잔액 10%, 발코니 계약금 10% 해서 1억 537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말 애매한 분양가다 생각이 듭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전용 5구 타입이 3억 9천만원,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전용 5구 타입이 3억 5천만원, 전용 74 타입이 4억 2천만원이었고요. 죽전역 엘리네트 전용 5구가 4억 4,500만원, 전용 74 타입이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달서 SK뷰가 내세운 건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고요. 이 가격이 정말 수요자들을 갈증하게 만드는 가격이다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봤을 때는
전용 74가 59보다 면적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류역 일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내당 지역주택조합 두류역자이고요. 조합원 충원 모집 공고가 나와서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4의 경우에 38층 이상 보장이 됩니다. 공급 금액이 가장 저렴한 게 7억 6천, 그리고 7억 7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가격은 8억 4천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억 6천에서 8억 4천 사이, 84가 8억입니다. 로얄층 확정에 8억, 두류역장의 일반 분양이 이보다 싸게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죠. 이것이 두류역의 가치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중내본내 이야기하면서 왜 두류역 랜드마크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달서구 전체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두류역 일대에서 대장격 역할을 하는 두류역 자이의 가격이 일대에 변화를 주면 그 영향이 죽전과 용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심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인 비교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전역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달서 SK뷰에서는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전용 5구가 있습니다. 현재 호가가 5억 7천만원, 5억 3천만원, 5억 원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선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볼리동이죠. 더샵 달서 센트럴 5구의 호가가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선 형성하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마찬가지로 4억 초반, 4억 중후반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실거래가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심리가 높지 않겠나 생각해보고요. 전용 72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없는데 과거 실거래가를 살펴보니까 2020년 11월 기준으로 5억 3천, 5억 4천, 5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9개월 지났으니까 지금의 호가 심리는 조금 더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조금은 멀지만 한양 수자인입니다. 분양가 보시면은 682 4억 4,800만원, 84가 5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와, 지나고 보니까 한양 수자인이 상당히 해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현재 682 4억 6천에서 4억 9천 정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달서 SK뷰가 전용 5구가 4억 3천, 전용 74가 5억 2천이다. 아하, 다시 봐도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하네요. 그런대로 이제 수요자들이 결심을 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막상 국물이 많이 남는가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실거주 입장에서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투자의 눈으로 이 분양가를 이렇게 째려보면 내가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가격이 괜찮은데 고민이 되는 가격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01동 이 라인이 단지 조망이 나오면서 정남향 보고 있으니까 좋은 동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동들은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애매한 거는 이제 101동 이 친구고요. 101동 이 친구는 약간 동쪽에 가깝다 싶네요. 나머지는 그런 대로 배치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101동의 1호 라인이 74 라인이 되겠네요. 대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단지 내 조경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놀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지 아파트가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상복합은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119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526세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합원용이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로티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84와 102는 조합원분들께서 다 가져가셔서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74도 사실 남아있는 것을 보시면은 101동 아까 날개 라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질만한 것은 나머지 라인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39개인데 2층부터 20층 101동 날개 라인 제외하고 나면 20개 정도만 유효한 개수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내가 소형 타입 5구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많다 생각이 들고요. 5구 A보다 5구 B의 물량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5구 A의 경우에는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5구 B의 경우에는 타워형인데 거실이 대부분 남서를 향해 있고 107동 2호 라인만 남동을 향해 있습니다. 74A의 경우에는 남서가 주력이고요. 101동 1호 라인은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동의 74는 가장 높은 층이 20층이다.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어째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분들께서 싹쓸이 해가셨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가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아세우고 편가르기 하고 그러지 맙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We are the world 다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달서 SK뷰를 희망하는 주민이라면 화목하게 지내야죠. 너무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수요자들은 어떻게든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자 59A입니다. 382세대 중에서 354세대 분양을 하고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베이 판상형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구에서는 무리하게 4베이를 만드는 것보다 3베이가 나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면이 좀 세련되진 못해도 수납이나 방 활용면에서 3베이 판상형이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 SK뷰의 59A는 수납이 좀 모자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가로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세로로 좀 긴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수납을 위해서는 붙박이장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붙박이장을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방의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59B 한번 볼까요? 59B의 경우에는 139세대 중에서 133세대 분양을 합니다. 조합원분들께서는 59A를 조금 더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면상 59B가 59A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현관부터 거실까지의 개방감이 그나마 좀 있어서 타워형이지만 가로가 좁은 3베이 판상형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침실 위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수납이 커버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룸은 존재를 하지만 상당히 좁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2인 가족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4인 가족 이상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면은 침실 3에도 붙박이장을 놓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74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한 4베이 판상형입니다. 구조가 잘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복도 팬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있어서 이 정도 구조면은 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방 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84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시원하게 빠진 것 같고요. 세대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효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20세대밖에 없다 언급을 드렸어요. 어디까지나 수요자 입장에서 아쉽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서 예상 청약 경쟁률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달서 SK뷰의 완판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전 내거리, 볼링 내거리 영향권이고 죽본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를 조금 쫓기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면은 대구는 아주 평화로운 수준에 속합니다. 청약 경쟁 없이도 선착순으로 무혈 입성하는 이 시기가 영원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은 74, 59B, 59A고요. 이게 59A냐 59B냐 갈등이 좀 됩니다. 59B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고 평면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담아서 59B를 앞에 세워서 적어봅니다. 이 타워형과 3베이 판상형의 대결은 항상 갈등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달서 SK뷰 꼭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74보다는 59 타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 뭐 그래도 이왕이면은 넓은 집 사는 게 좋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74를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소신과 계획에 맞게 청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